일단은 그 전체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요. 각자 그 소개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이어서 위원장님 환대 말씀 듣고 이제 행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이는 제 왼쪽에 이유진 사무관님부터 간단히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요. 오늘 행사에 바라는 점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인 소개를 원하지 않으신 분들은 패스를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네, 그러면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잘 들립니다. 넉넉하게. 네, 저는 행사원장 이유진이고요. 오늘 웨비나 통해서 조금 거창한 이름을 데리고 어떤 취지하에 이런 활동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또 어떤 계획을 대표적으로 만들면 좋겠는지 간략히 설명드리고 또 이야기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지적을 여기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그 이름 성함대로 그대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윤종수 위원장님 제일 마지막에 부탁을 드릴게요. 예. 사다법인 코드 김수향 매니저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코드 사무국에서 일하고 있는 김수양이고요. 이번에 OGP 사무국 역할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웨비나를 통해서 저도 공약안 작성법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 활동을 통해서 OGP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아래는 오원석 기사님.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코드가 너무 많네요. 사단법인 코드 오원석이고요. OGP 민관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오지은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정보화진흥원 공공데이터 기획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지은이라고 합니다. 네, 특별히 바라시는 점은 없으신가요? 그동안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정책 국제 협력에 관한 업무 지원을 했었는데요. 그동안은 이제 지원하는 행정안전부를 지원하는 차원으로 이제 OGP 공약 수립하고 이행 점검 부분 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 팀의 이용건 수석님과 함께 OGP 그 위원회 활동 지원 업무를 맡게 돼서 조금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상현 팀장님 연결되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 행정안전부 혁신센터의 주상현 사무관입니다. 네, OGP 관련해서는 저희 이유진 사무관이 담당인데 같은 팀에 있어서 오늘 논의되는 내용을 한번 듣고자 참석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일찍부터 접속하셨던 이용건 주성님. 음소거 잠깐 제거해 주시고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정보전원의 이용건 수석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또 뭐 오늘 다양한 OGP 활동과 관련된, 특히 국가실행계획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들이 좀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오책임자와 같이 사실 옆에 앉아 있다 보니까 좀 물리는 게 좀 있어서 사실은 한동안 일부는 뭐 꺼놓고 이렇게 진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따가 다시 공지를 드릴 텐데요. 말씀하지 않으실 때는 마이크를 다 뮤트로 해주시면 발표하시는 분들이나 다른 분들 말씀하시는 게 더 잘 들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다시 한번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는 범한님이라고 아이디가 보이는데요. 혹시 소개 가능하실지요? 예, 저는 기획재정부 참여예산과에 근무하고 있는 이범한 사무관이라고 하고요. 네, 일전에 오프라인 회의 마지막에 참석하고 두 번째 찾아뵙게 됐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무관님. 다음은 전진모님 아이디로 되어 있는데요. 혹시 소개가 가능하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 담당하실 전진모 사무관입니다. 저는 따로 권익위에서 OGP
과제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 사업을 담당하는 또 사무관 별도로도 있고요. 이따가 양용석 사무관이랑 별도로 있고요. 저희는 좀 저희 총괄을 맡고 있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임선주님 혹시 소개 가능하신가요? 네,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임선주 사무관입니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저는 열린정보 파트너십 국가 실행 계획이 되게 생소한데 좀 국가 실행 계획에 대해서 좀 잘 아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이 과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오픈의 최지연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오픈넷 최지연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저는 OGP 공약안 작성 방법에 대해서 좀 더 배울 수 있나 해서 오늘 접속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성백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혹시 네, 지금 뮤트를 꺼주시고 음소거를 꺼주시면 목소리가 들릴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마이크를 끈 상태셔서 네, 지금 들어온 것 같습니다. 됐나요? 네, 들립니다. 네. 저는 정보혁신의 국민포럼의 운영위원으로 있습니다. 네. 어제 저도 이거 소식을 좀 알고 어떤가 하고 지금 들어와 봤거든요. 그리고 또 시민 제안에도 참여를 해봤습니다. 아직 검토는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이 활동이 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아이폰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이폰님 혹시 계신가요? 네, 어떤 분인지 네, 끝까지 좀 숨겨서 본인 지금 마이크 아니요. 뮤트 제가 네네네. 줌을 사용을 처음 해서 제 이름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인사혁신처 법무혁신 담당관실 현지수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열린정보 소통 포럼은 사실 다른 과에서 계속 참석을 하고 계셨어서 저희는 처음 들어왔는데요. 내용이라든지 인사처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좀 아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참여하신 분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3분 정도 남았는데요. 마이크 이영규 사무관님이신가요? 마이크를 들리시나요? 지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영규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OGP 회의 처음 참석했었는데 어떤 내용으로 저희가 진행할 수 있을지 좀 잘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성함이 최혜진으로 참여해 주신 분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혁신행정 담당관실 최혜진 주무관입니다. 네, 열린정보국가 실행계획 과제 관련해서 참고하기 위해서 참석하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정부 쪽에서 많이 참여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혹시 양용석 성함 쓰시는 분들 정부에서 오셨는지요?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이 네,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입니까? 네, 네. 지금 잘 들리는데요. 화면도 나오나요? 지금 화면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 담당관실에 근무하는 양용석 사무관입니다. 저는 반부패 과제, 저 청년문화 확산활동 담당인데요. 반부패 과제를 제안을 해서 담당 부서 담당자니까 참여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그 와중에 2분 정도 더 들어오셨는데요. 2분 정도 소개를 더 하고 이제 본격적인 웨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도
갤럭시 S8을 쓰시는 분인데요. 혹시 지금 자기소개 간단히 가능하실까요? 그러면 지금 네, 접속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성이 김 씨를 쓰시는데 네, 어떻게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들어오신 분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혹시 지금 자기소개가 어려우신 분들은 채팅으로 간단히 남겨주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중간에 들어오신 분도 계셔서 본인이 자기소개를 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생략하셔도 되고 지금 하고 싶으신데 기회를 못 받으신 분께서는 오른쪽 채팅창에 채팅을 남겨주시면 아이디랑 그 말씀 나눈 걸 볼 수 있으니까요. 그쪽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행사를 시작하기 앞서서 오래 기다리고 계신 OGP 민간위원장님 말씀을 좀 청해 듣고 본격적인 행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수 위원장님 간단하게 환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윤종수입니다. 제가 마치 우주에서 날아온 것처럼 지금 배경 화면이 되어 있는데 이거 지저분해가지고 바쁘시니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 공공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요즘 상당히 힘든 시기여서 다들 너무 곳곳에서 애를 써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요즘은 열린 정부란 말을 남들에게 설명하기가 되게 쉬워졌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열린 정부, 정부의 투명성, 뭐 데이터 개방 이런 거를 이제는 피부로 이제 느끼고 있고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떤 효과를 갖는지 또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또 고무적입니다만 저희 나라의 국격이 어려운 시기에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듯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도 외국에서 저희를 보고 있는 것도 그렇고 기대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이 열린정부 포럼이 어떻게 말하면 각국의 정부와 시민사회가 같이 지금 열린정부라는 어떤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잖아요. 서로 간의 협의에서. 이게 이제 한 나라의 차원을 떠나서 전 세계적인 글로벌 차원에서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제가 여기에 참여할 때도 그렇고 저희가 지금 의장국으로 또 선출이 됐습니다만 그쪽 커뮤니티하고 얘기를 해보면 계속 느끼는 게 우리나라에게 되게 기대를 좀 많이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떤 열린 정부에 대한 리더십을 끌고 갈 수 있는 나라가 예전보다는 또 요새 각국의 정상들을 보면 그런 쪽이 많이 좀 바뀌면서 어떤 구심점에 대한 아쉬움이 좀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의외로 저희 나라에 대해서 되게 어떤 IT적인 그런 것도 앞서가고 또 민주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인상적인 일도 있었고 해서 또 시민사회의 역량도 그렇고 해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면서 저희가 좀 리더십을 가져가줬으면 하는 얘기를 사석이나 이런 데서 좀 많이 느꼈었습니다. 근데 요즘 이 상황을 보면 저희가 리더십을 가져가기에 지금 딱 알맞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면은 많은 나라에서 더 그런 점에서의 우리나라 위상을 좀 더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우리 열린 정부 파트너십에 참여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힘도 나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해볼 수 있는 또 해봐야 되는 책임감도 느끼는 것 같은데 사실 이 국가 실행 계획이 어떻게 말하면 그런 우리나라의 열린 정부를 갖다가 더 실현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이번 5차 수립에는 이전 4차 때보다도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민간에 계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요새 어려운 사정이긴 하지만 많은 힘을 내셔서 5차 실행 계획은 저희의 어떤 수준 높은 국격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실행 계획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들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오늘 이렇게 또 뵙게 돼서 고맙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원래는 오프라인 행사로 진행했어야 되는데 사정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된 점은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지금 제가 화면을 하나 공유를 할 텐데요. 혹시 다 보이시나요? 네, 이 화면은 지금 오른쪽 채팅창, 줌의 채팅 기능이 있는데 채팅창에 제가 링크를 공유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0년 4월 9일 열린정부 파트너십 제5차 실행계획 웨비나 칠판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고, 오늘 행사 일정을 간단히 정리를 해놨는데요. 지금 시간이 딱 잘 맞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시부터 4시 반까지 준비를 했는데 가급적 한 4시까지 끝내는 걸로 진행을 해볼까 하고요. 순서는 이후 순서는 행정안전부의 이유진 사무관님이 OGP 소개 및 제5차 국가 실행계획 작성 안내를 간단하게 PT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이어서 제가 국가 실행계획 스타 공약 케이스 스터디 및 공약안 작성 팁을 간단하게 발제를 한 이후에 오늘 오신 분들 간의 질의응답을 마지막으로 오늘 행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이 줌이 뮤트를 해놓지 않으면 잡음이 많이 들어가서 조금 진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의응답 같은 경우에는 채팅으로 남겨주시는 걸 원칙으로 하고, 대화를 하실 때는 뭐 손들기 기능을 이용하시거나 대화에 참여하지 않으실 때는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가급적 음소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이효진 사무관님 준비가 혹시 되셨나요? 네, 화면 공유 부탁드리고, 그러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열린정부 파트너십 국가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설명회라는 제목으로 간단하게 PT를 이효진 사무관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안전부 이희수입니다. 오늘 온라인 설명회에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럼 발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저희가 열린정부 국가 실행 계획이 어떤 계획인지 알아보고, 또 국제적인 동향과 함께 우리나라가 참고할 만한 우수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간중간 국제협의체에 대한 설명이 자주 등장을 할 텐데요. 열린정부 파트너십이라는 국제협의체가 무엇인지, 또 우리나라는 협의체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짚어보고, 마지막으로 제5차 열린정부 국가 실행계획 수립에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목소리가 괜찮게 들리시나요? 네. 네, 잘 들립니다. 열린정부 국가 실행계획은 개방, 반부패, 시민참여 등 다양한 열린정부 과제를 담아서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 수립하는 2개년 계획입니다. 정부와 시민사회가 파트너가 되어서 수립부터 이행, 평가까지 함께한다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78개국이 동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260개가 넘는 계획이 국제사회에 공유가 되고 있고요. 맨 왼쪽부터 미국, 우리나라, 프랑스, 캐나다 열린정부 계획입니다. 프랑스는 한 발 앞서서 입법부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수 사례를 소개할 때 또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열린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있을까요? 열린 정부 구현 활동은 물론 민주주의의 발전과 그 역사를 함께 합니다만, 최근 10여 년 동안의 국제사회 트렌드를 살펴보면 열린 정부를 정의하고 개념을 확립하려는 움직임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열린 정부 분야를 확대하면서 주체를 다양화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열린 정부가 어떻게 정의가 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제협의체 열린정부 파트너십은 2011년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열린정부 가치를 개방, 반부패, 시민참여 활성화, ICT 활용을 통한 거버넌스 증진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OECD는 기존에도 열린정부와 관련된 정보 공개, 데이터, 반부패 활동을 꾸준히 해왔었지만 2017년도 처음으로 열린정부를 위한 이사회 권고문을 제정을 했는데요. 권고문에서는 민주주의와 포용적 성장을 위해 투명성, 청렴성, 책임성, 이해관계자의 참여 원칙을 증진하는 거버넌스 문화로 열린 정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열린 정부 활동이 개방, 반부패, 시민 참여 같은 기본 가치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면, 지금은 그보다 더 광범한 분야와 과제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여성, 조달이 대표적이고요.
이 외에도 우리가 사회적 가치로 정의를 하는 환경, 문화처럼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OGP가 3년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좌측 하단에 보시면 반부패, 시민참여 외에도 열린 사법, 여성, 포용을 주요 분야로 꼽고 있고, 우측 하단에 있는 주요 과제에서도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수익 소유권과 열린 조달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생소한 개념인 수익 소유권에 대해서는 우수 사례를 살펴볼 때 더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린 정부를 실행하는 주체에 대한 해석도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동가의 목소리를 가진 파트너로서 열린 정부를 구현할 수 있다고 해석했던 반면에 지금은 정부의 개념도 행정부만에 국한하지 않고 입법부, 사법부, 지방정부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고요. 시민사회 외에도 기업 또는 시빅 해커나 개발자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개인으로도 넓혀가고 있습니다. 분야별 우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도 자료인데 그래픽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주제를 주로 살펴보면 기업 투명성, 시민 영역, 기후변화, 열린 조달, 서비스 전달, 지방정부에 대한 우수 사례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5차 계획 수립을 할 때 참고하면 좋을 만한 우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방, 반부패, 시민 참여 관련된 사례를 하나씩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미국은 연방정부의 재정 사용 현황을 USA Spending.gov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재정 투명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4년도 디지털 투명법이 발효된 이후에 만들어진 계획인데요. 공공 데이터의 기준을 세우고 정부의 예산 지출 데이터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영국은 수익 소유권, 베네피셜 오너십이라는 과제를 국제사회에 처음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수익 소유권은 유령 회사의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국의 부동산을 소유한 외국 기업이 실소유주를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2013년 카메론 총리가 제2회 OGP 글로벌 서밋을 개최하면서 기업의 조세 회피에 칼을 빼들며 시작이 되었는데요. 2018년 기준으로 런던에서만 매년 자금 세탁 규모가 180조 원에 달하는 만큼 영국의 재정 투명성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는 1억 유로 상당이니까 하나로 1,320억 원 정도의 예산의 용도를 시민이 직접 정하는 넷 마드리드 디사이드라는 참여 예산제를 운영해서 지방 정부의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한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 여가부에서도 와주셨는데요. 여성 분야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9대 의장국으로 활동한 캐나다 정부는 열린 정부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OGP 의장국 비전 선언문에 포용을 주요 전략으로 제시하면서 여성, 청년, 캐나다 원주민 등 소외된 계층을 정책 과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했는데요. 작년 OGP 글로벌 서밋 총회를 개최하면서 OGP 젠더 캠페인을 열기도 했고 캐나다 정책이 성평등적인 관점에서 수립이 되었는지 검토를 하는 GBA 플러스라는 툴도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활동은 모두 열린 정부 파트너십이라는 이니셔티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협의체인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OGP는 2011년 UN 총회에서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해 출범한 국제 협의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명성, 반부패, 시민 참여, ICT 활용을 통한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 활동을 하고요. 정부와 시민사회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2개년 국가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8개 회원국이 260개가 넘는 국가 실행 계획과 4,000개가 넘는 과제를 만들어 왔는데요. 이 중에서 6.5% 정도만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아직 스타 공약으로 평가받은 과제가 없어서 이번 5차 계획을 만들 때 조금 더 분발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OGP 회원국을 보시면 미주,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아태 지역의 참여가 조금 적은 편이고요. 연말에 트리니다드 토바고가 계획을 제출하지 않아서 회원국 자격이 박탈되면서 현재는 78개국입니다. 우리나라는 2011년 OGP가 출범한 해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총 4차례 국가실행 계획을 수립해서 40개 과제를 약속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위원회에 진출을 하고
2019년도에는 제11대 의장국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운영위원회는 OGP 운영 전반에 대해 논의를 하는 장관급 위원회입니다. 11개 정부와 11개 시민사회 단체가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장관회의는 1년에 1번, 실무회의는 3번 개최가 됩니다. OGP의 전략과 평가에 관한 사항이 이 운영회에서 논의가 됩니다. 의장국은 OGP를 대표해서 국제사회의 열린 정부 비전을 제시하고 또 OGP 내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과 균형을 도모한 역할을 맡습니다. 우리나라는 시민 영역을 확장했다는 노력을 인정받아서 작년 11대 의장국으로 선출되었는데요. 올해 10월 의장국으로 승격해서 1년 동안 활동을 하게 됩니다. 내년에는 열린 정부를 주제로 하는 최대 회의인 OGP 글로벌 서밋을 개최하기 위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국으로 선출되고 비전선언문도 함께 마련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부 혁신 전략을 담아서 참여 민주주의의 활성화, 포용 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적 가치 추구, 혁신을 통한 정부 신뢰 제고를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 혁신 1번가 사이트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런 국제적인 활동은 국내 민관협의체의 논의를 통해 더욱 내실 있게 추진이 됩니다. 운영위원회에 진출했던 2017년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이 출범을 했고요. 오늘 설명에 참석해 주신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한국정보화진흥원을 포함한 7개 정부기관과 사단법인 코드, 오픈넷, 한국투명성기구, 행정개혁 시민연합 등 열린정부 분야에서 활동을 하시는 11개의 시민사회 단체가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포럼의 주요 역할은 열린정부 가치를 확산하고 민관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것 이외에도 이렇게 2개년 국가실행계획 수립, 이행, 평가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립한 4차례 국가실행계획의 과제를 보시겠습니다. 총 40개이고요. 기본가치에 충실한 계획을 제출했습니다만 제4차 계획을 보시면 정보 공개나 데이터에 집중된 경향이 있고 아직 국제사회에 확산할 만한 스타 공약이 없는 것이 좀 아쉬운 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국제사회에 약속한 5번째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계획은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공동 기획을 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국제 사회 모범이 될 만한 계획으로 만들고자 하는데요. 슬라이드가 조금 이상하네요. 제가 설명을 그럼 따로 구도로 드리겠습니다. 3월부터 8월까지 총 6개월 동안 수립을 하고 9월부터 2년 동안 이행을 합니다. 공무원 제안을 함께 과제로 숙성시키고 대국민 의견 조회를 통해서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열린 정보와의 연관성, 이행 가능성, 측정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총 12개에서 15개 과제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고요. 2년 단위 과제를 숙성을 하기 위해서 정부와 시민사회로 구성된 TF와 분야별 분과를 구성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TF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행정안전부 또는 시민사회 네트워크 사무국으로 별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정부 만들기 아이디어 공모가 3월 23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제출된 과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참여 방법은 시민사회 네트워크 사무국이 운영하는 OGP 코리아 사이트에 방문해서 온라인 서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부기관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가 발송한 공문 또는 메일로 회신을 주시면 되고요. 공모 기간은 4월 22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안 서식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서식은 제가 중앙기관, 광역지자체에 보낸 서식인데요. 온라인 서식과 내용은 동일합니다. 작성을 해야 할 부분은 총 5가지고요. 제안명은 한 줄로 요약을 해서 예를 들면 시민사회 자율성 확대를 위한 공익활동 보조사업 개선이라든지 목적과 실행 방법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응모 분야는 총 4가지입니다. 디지털 개방, 반부패, 대정 투명성, 참여 사회적 가치 중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혹시 다른 분야라면 기타에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분야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중복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안 배경은 이런 아이디어를 왜 생각하게 되었는지 현재 상황을 적어주시면 되고 제안 내용은 2년 동안 어떻게 이행하면 좋겠다는 내용과 실천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는 이 과제가 선정되었을 경우에 기대된 성과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형식은 개조식, 서술식 모두 괜찮습니다.
그럼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발표까지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대한민국 열린정보 포럼의 박주한 민간 간사님이 스타 공약 케이스 스터디와 공약안을 잘 쓰는 팁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들 잘 들으셨나요? 네, 그러면 제 화면을 공유 드리도록 하고, 지금 화면 공유는 제가 화면 공유 기능도 드릴 텐데, 지금 링크로 드린 구글 닥스로 들어오셔도 제가 준비한 자료들은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이 혹시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오케이 해주신 분이 계셔서 잘 보이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열린정부 파트너십 그 공약 작성을 지금 한 3번 정도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공약안 작성 과정에 참여하면서 느꼈던 점, 그리고 해외에서는 어떤 공약안들이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좀 정리를 해서 가급적 한 15분 정도 이내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웨비나 칠판에는 케이스 스터디와 공약안 작성 팁이라는 주제로 정리를 해 두었는데요. 네, 화면을 보시면 제가 열린정부 파트너십의 공약으로 들어갈 만한 내용들이 어떻게 분류가 될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 분류 중에서 어떤 내용들이 조금 공약으로 채택이 되면 좋을지 혹은 정부에서 봤을 때 공약으로 좀 채택하기 쉬울지 그런 것들을 제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그래서 공약의 분류를 먼저 보시고 이후에는 OGP 스타 공약이라고 해서 OGP에 참여하고 있는 각 국가들에서 제출했던 공약 중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4가지 공약을 설명드리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게 공약을 구분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주체, 누가 이걸 주도적으로 공약을 제안을 하느냐를 따라서 크게 4가지로 나눠보았고, 그리고 성격에 따라서 크게 3가지로 나눠보았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이후에 OGP 스타 공약을 설명드리면서 이 분류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제가 누가 좀 주체적으로 공약을 제안하느냐에 따라 4가지로 나누어 봤는데요. A, B, C, D로 나누어 봤습니다. A는 정부 법정위원회 또는 참여형 위원회 조직이 존재하는 공약. 이게 기본적으로 민관 협업 형태로 혹은 이게 진행이 되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위원회 조직,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위원회 조직, 그 민간 참여의 하에 정책이 결정되는 그런 조직에서 OGP 공약이 수행되는 게 저는 가장 바람직한 모양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법정위원회가 근거 법령에 따라서 개설이 되어 있는, 그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런 경우에는 A로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법정위원회가 없는 경우지만 참여형 형태로 각 부처에서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정부 혁신 과제로 굉장히 많은 혁신 과제들을 부처별로 추진하고 계신데 대부분의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B는 이런 참여형 조직이 법적 근거는 없지만 혁신 과제 등 그 여러 드라이브에 의해서 논의되고 있는 그런 형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3번째가 조금 OGP에서 다뤄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여러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공약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가장 제일 어렵다고 하는 게 부처 간 협업 혹은 부처 내 협업도 굉장히 어려워하시잖아요. 그래서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공약 이 3번째로 들 수가 있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OGP에서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것은 민간에서 새로운 의제를 제시하고 여기에 정부가 협업하는 공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데이터법이라는 법에서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를 두고 있는데요. 그 위원회 내에서 공공데이터 품질을 개선하는 것은 A 형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B는 정부 혁신 과제 중에 일선 공무원분들의 데이터 교육 혁신하는 것은 뭐 위원회 형태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참여형으로 민관 협력 형태로 정부 혁신 과제를 수행하기 좋은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여러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최근에 질병관리본부와 행정안전부가 협업을 해서 전염병 관련 데이터를 공개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형태가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간에서 제안을 하고 정부가 대답을 하는, 최근에 코로나19 공동 대응이라고 해서 개발자분들이 정부에 데이터를 요청을 하고 정부는 마스크맵 데이터를 공개하면서 좋은 성과를 거둔 게 있는데요. 그래서 크게 네 가지로, 그러니까 누가 주체가 되는지, 누가 조금 드라이브를 거는지에 따라서 OGP에서 좀 다뤄지기 좋은 형태의 공약을 이렇게 네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마도 정부 쪽에서 지금 참여하신 분들께서는 A, B, C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좀 전체적으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민간에서 참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D 형태로 참여를 하시는 걸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정책, 제안하시는 정책의 성격에 대해서 좀 몇 가지로 구분을 해봤는데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봤습니다. 먼저 정책 분야별 구분인데 정책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봤는데요. 상위 정책이 있고 하위 정책 목표가 있고 그 정책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 정책 수단 이렇게 세 가지 위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OGP 공약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는 이 상위 정책 분야와 하위 정책 목표를 좀 정하고 그 정책 목표를 논의하는 공론장을 설정하는 공약을 조금 크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정 정책 분야를 민간 협력으로 논의하는 공론장을 개설하는 것을 공약으로 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위원회 조직이 존재한다면 그 위원회 조직을 좀 더 시민 참여형으로 개선하는 방향도 이 공론장 설정형 공약으로 좀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OGP 공약으로 다루기 쉬운 영역일 것 같습니다. 공론장을 그 특정 정책 분야를 설정을 하고 그 정책 분야에 참여할 여러 시민분들을 초청을 해서 공론장을 운영하겠다라는 게 목표가 되면 사실은 결론은 열린 결론이기 때문에 조금 공약으로 채택하기에 조금 다른 공약들보다는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더 한두 걸음 더 나아간다면 정책 실험형 혹은 정책 수단을 결정하는 그런 걸로 구분해 볼 수 있을 텐데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수단을 선택해서 그 수단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론장 설정형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공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정책 수단이 특정 정책 목표 달성에 가장 효과적인지를 결론을 내어놓고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그동안 민간 협력 형태로 충분히 논의되어 있는 정책 분야가 있다면 두 번째 정책 실험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이희준 사무관님께서 소개해 주신 수익 소유권이라는 좀 생소한 개념이 있는데요. 그 수익 소유권을 예로 든다면 1번 공론장 설정형 형태로 공약을 쓰신다면 수익 소유권이라는 제도가 부정부패, 민간 분야의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것에 효과적인지 여부를 좀 논의해보는 그 정책 도입을 위한 공론장을 만들어보는 것을 공약으로 제출하실 수가 있겠고 이미 수익 소유권이라는 내용이 정부나 민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된 경우라면 그것을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을지 정책 실험형으로 제안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난이도로 따진다면 공론장 설정형이 조금 더 쉬울 것 같고요. 조금 더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정책 실험형으로 수익 소유권을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보는 그런 형태의 공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로 든 거는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라는 정책 분야를 선택을 했는데 이거는 국민의 알 권리 확대와 최근에 얘기가 되고 있는 리걸 테크라고 해서 법률 분야를 조금 기술을 사용해서 발전시켜보는 그런 분야를 리걸 테크라고 하는데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를 논의할 때도 뭐 공론장 설정형으로 제안하신다면 협의체를 만드는 거 그리고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공약으로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마지막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부분이 조금 핵심일 것 같은데요. 이 공약을 작성을 하실 때는 시민들에게 어떤 것을 줄 수 있을지를 항상 좀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민에게 권한을 줄 것인지, 시민에게 참여하는 시민분들에게 예산을 줄 것인지, 혹은 참여하는 분들 혹은 시민 전체에게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이렇게 좀 구분을 해봤는데요. 단순히 참여하는 기회를 주는, 그러니까 공론장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그 공론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건 이미 워낙 많은 곳에서 공론장이 운영이 되고 있어서
저는 OGP 공약이 조금 다른 그런 공론장, 다른 그런 시민 참여형 정책 의사결정과 다른 점은 시민에게 권한이나 예산이나 정보를 줄 수 있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고민을 한다는 점에서 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OGP 스타 공약을 좀 같이 살펴보면서 어떤 것들을 시민에게 내어줄 수 있는지를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공약을 받을 때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가 편의상, 디지털과 개방, 반부패, 대정 투명성, 그리고 참여와 사회적 가치라는 큰 분류를 공약의 정책 범위를 이렇게 4가지로 나누었는데, 이 편의상 나눈 거기 때문에 굳이 4가지에 이렇게 국한돼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이어서 OGP 스타 공약을 한 4가지 정도 같이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이거는 2018년도에 OGP에서 여러 국가에서 제출했던 공약들 중에 좀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을 보고서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링크 칠판에 보시면 OGP 스타 공약 보고서 원문 링크도 제가 드렸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어떤 분께서 링크를 누르셨는데 이미 누르셔서 다운을 받으시면 OGP 스타 공약 보고서 원문을 보실 수 있고, 공약을 작성하실 때 해외 주요 공약 내용들을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굳이 OGP 스타 공약을 꼭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만들어야겠다는 목표보다는 조금 해외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그냥 참고한다는 점에서 조금 더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프랑스가 조금 앞서간다고 아까 이유진 사무관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 공약은 이런 조달 계약의 투명성과 경쟁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오픈 데이터 공개 조항을 정부와 그 조달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반드시 그 조항을 조달 계약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공약으로 담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론장, 아까 크게 두 가지로 나왔을 때 공론장 선택형과 공론장형과 정책 실험형으로 했을 때는 두 번째 부분인 것 같아요. 좀 구체적인 정책을 다루는 공약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페이지 제일 아래쪽 부분에 한글로 정리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주요 내용은 조달 계약의 오픈 데이터 공개 조항을 의무화해서 조금 더 투명한 조달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조달 계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정보를 충분히 드려서 조달 시장의 경쟁을 조금 고취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공약이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공약을 통해서 시민에게 정보를 주는, 그러니까 권한과 예산보다는 정보를 조금 더 기존보다 많이 제공을 해드리는 형태로 공약이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야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과 개방, 재정 투명성에 아마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좀 겹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OGP 스타 공약 보고서 원문이나 제가 지금 이 캡처를 한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주로 데이터나 정보를 공개하는 게 OGP 공약 중에 많은데, 그중에서 우리나라에는 이 제도가 들어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내용이 스타 공약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됐다는 점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스타 공약은 우루과이에서 제출했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실행을 했던 국가 실행계획인데요. 이거는 그 수자원을 어떻게 활용할지, 이용할지에 대한 수자원 계획 정책을 짤 때 각 이해 당사자들을 참여하는 공론장을 만드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약입니다. 제가 아까 공론장을 만드는 것과 정책 실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공론장을 만드는 부분에 조금 집중한 공약이라고 보이는데요. 여기에 내용을 영어로 돼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15명의 시민을 참여하도록 했는데, 연령대나 직업이나 지역 같은 배분을 조금 고려를 해서 15명의 시민을 참여하는 그런 공론장을 개설을 했고, 그 공론장에서 어떻게 부족한 수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을 공약 내용으로 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나라에서도 시민 참여 형태로 정책을 결정하기 좋은 분야가 각 부처별로 있을 텐데, 수자원 같은 경우에는 수자원을 이용하는 것도 아마 그 좋은 정책 분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분야가 좀 시민 참여로 의사를 결정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단순히 이런 공론장을 만들어서
다양한 이해 당사, 특히 연령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참여하신 분들 중에 아마 행정개혁 시민연합의 영포럼의 학생들도 아마 지금 포럼에 그 온라인 웨비나에 참여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는 공론장, 특히 다음 세대가 조금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론장을 만든다면 기존에 없던 새로운 공론장 형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OGP 공약으로서 이런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 특히 다음 세대가 좀 참여할 수 있고 다음 세대 의사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의 공약이라면 충분히 스타 공약으로서 평가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 부처에 계신 분들도 조금 이 우루과이 사례가 그렇게 많이 어려운 형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법령에 위원회 근거가 있는 분야도 좋고, 아니면 새로운 분야지만 시민 참여, 특히 다음 세대가 좀 참여하면 좋은 그런 영역이라고 한다면 우루과이의 그 공약을 참조를 하셔서 공론장형으로 한번 제출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네. 세 번째로는 뉴질랜드 사례인데요. 이거는 프랑스 사례랑 거의 비슷합니다. 뉴질랜드 사례와 마지막으로 스페인 마드리드 사례를 설명을 드리고 마칠까 하는데요. 이 두 가지는 다 정보 비대칭이 심한 영역에 국민분들에게 조금 더 많은 정보와 데이터를 드리는 형태로 공약이 제출이 되고 실행이 됐습니다. 뉴질랜드 사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이미 이런 법령 정보 같은 경우에는 전산화가 잘 되어 있어서 잘 공개되고 있었는데, 뉴질랜드는 그런 시스템이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국가 실행계획으로 정보 비대칭이 심한 영역 중에 법률 분야를 선택을 해서 법률 제정 과정이나 법률에 관한 다양한 데이터들을 공개를 하는 내용으로 이 공약을 제출을 했는데, 이 역시 모집회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미 다 하고 있는 건데 조금 억울해 하실 정부 부처분도 계실 텐데요. 원래 없었던 거를 새롭게 바꾸는 거에 조금 더 점수를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미 많은 부분에서 정보화나 정보 공개가 잘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을 선택을 해서 국민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공약을 작성하신다면 이 역시도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우리나라에도 좀 도입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그 로비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내용으로 공약안을 작성을 했는데, 이거는 마드리드는 지방정부잖아요. 그래서 국가보다 더 낮은 단계이긴 하지만 지방정부도 OGP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마드리드 정부는 2016년에서 2017년 사이에 퍼블릭 로빙 레지스트리라고 해서 이 역시 정보 비대칭이 심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 로비 정보, 그 특정 정부에 계신 분과 로비를 위해서 만나는 모든 회의와 참석자 이런 것들을 다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어떤 사람은 어떤 근거로 해서 만났는지를 일반 시민분들이 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개를 했던 그런 정책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정보를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투명성의 가치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례인 것 같아서, 이런 회의 정보나 혹은 로비 관련된 그 외부분들과의 소통한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내용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기존에 공개되지 않았던 정보들, 데이터들을 끄집어내서 시민분들에게 돌려드리는 형태로 공약이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높이 평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마드리드와 뉴질랜드 사례들은 정보 공개 쪽 혹은 데이터 공개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건 지금 보여드리는 공약안은 지난번 4차 실행계획 때 저희가 그 사단법인 오픈넷과 사단법인 코드 그리고 투명사회란 정보공개센터가 공동으로 제출한 공약안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선택이 되지는 못했어요. 굉장히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지금 실현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기도 했지만 제가 좀 이 사례를 공약안 예시로 드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OGP에서 다루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여러 요소들이 좀 담겨 있고, 그리고 공약안 작성하실 때 좀 참고를 하시기 좋게 굉장히 좀 자세하게 적어 놓은 거라서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판결문 공개를 하기 위한 공론장을 만들고, 그리고 그 공론장에
특정 정부 부처 하나가 아니라 여러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래쪽에 보시는 참여 주체를 보시면 뭐 대법원도 대법원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그리고 국회도 포함을 시켰고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그리고 오픈데이터 포럼, 변호사 단체,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 그리고 여기 뭐 데이터를 다루는 행안부나 정보화진흥원도 참여를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다양한 부처들이 협업을 하는 공론장을 만드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약을 제출을 했는데 정부 내의 협업도 어렵지만 이거는 행정부와 사법부 그리고 입법부 세 주체를 아우르는 굉장히 큰 담대한 그런 공약이어서 아마 좀 채택하기 어렵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런 형태의 다부처 협업 그리고 공론장 그리고 여기 주요 내용은 국민분들에게 사법부가 독점하고 있는 그런 법률 데이터들을 공개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돌려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지금 첫 번째로 처음에 설명드렸던 여러 공약에 담기면 좋을 만한 요소들을 모두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채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크게 아쉬움을 느꼈던 공약이기도 한데요. 이런 방식으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녹여서 OGP 공약으로 제출을 하신다면 그리고 이후에 논의 과정을 통해 채택이 된다면 굉장히 좀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향후 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 ogp.party.xyz라는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그리고 ogpkorea.org 크게 저희가 두 가지 온라인 소통 공간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ogp 파티 플랫폼에서는 저희가 뭐 투표 기능이나 뭐 같이 논의를 하는 이런 기능들을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누구나 지금 현재 가입하셔서 참여를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을 간단히 보여드리면 지금 이 화면 OGP라는 제목으로 파티에 지금 제가 아까 크게 4가지로 나뉘었던 정책 분야별로 분과가 나눠져 있고요. 현재는 기획분과가 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분과 내에서 어떻게 의사결정이 되고 있는지 저희가 포스터 결정할 때도 이런 식으로 이 플랫폼을 이용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내부 의사결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홈페이지 파티 플랫폼을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논의된 결과들은 저희가 공약안을 제출하는 플랫폼으로도 사용하고 있는데 ogpkorea.org라는 웹사이트에서 공약 제출도 하고 아카이빙 형태로 이 사이트를 두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OGP에 앞으로 공약을 제출하시든 아니면 공약 제출 후에도 OGP 같이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두 가지 플랫폼들을 기억해 두셨다가 오셔서 많은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지금부터는 시간이 3시 54분인데요. 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으로 주셔도 좋고 아니면 바로 음성을 통해서 질문을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까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마이크를 켜셔도 되고요. 네, 갑자기 이 오디오가 사라지면 굉장히 좀 어색해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 회의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유진 사무관님하고 제가 간단히 발제를 했고요. 해당 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질문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뭐 자유롭게 의견을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제가 지적을 해드려야 되나요?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아까 전에 처음에 자기소개를 못 하셨던 분들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시면서 의견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본인이 소개를 안 하셨던 분 혹시 계신가요? 네, 너무 다들 조용하시네요. 네, 지금부터는 시끄럽게 해주셔도 됩니다. 지금 혹시 그러면
현재 OGP 공약을 제출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주제를 뭐 간단히 소개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여기 계신 분들이 간단히 의견을, 제가 의견을 드려도 좋고, OGP에 참여하고 계신 다른 분들이 의견을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OGP 공약을 아까 제출하셨다고 말씀해 주신 분도 계셨고, 준비하고 계신 내용이 있으면 공유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올라온 것 같네요. 공약 여러 개 선정해도 되는지. 네, 공약을 네네네. 이유진 사무관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지금 78개국에서 그 계획을 만들어서 제출하고 있고, 이행을 하는 단계 다음에 사실 평가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선은 OGP에서 권장을 하고 있는 계획은 12개에서 15개 정도이고요. 저희도 4개 분야에서 그 정도의 규모로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아마 공약을 한 부처에서 여러 개를 말씀하시는 그렇게 질문하신 건가요? 아니면 공약 개수를 여쭤보신 건지? 네.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공약 개수가 어떻게 되는 건지 여쭤보고 아, 네네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 부처에서도 여러 개 공약을 제출한 채택이 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로 행안부에서 많이 내주셨던 것 같고요. 혹시 그 행정개혁 시민연합에서 영포럼 참여하고 계신 학생 참여하신 분 계신가요? 한두 분 정도 꼭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혹시 계신가요? 저 권익위 양용석 사무관인데요. 네네네. 네. 아까 발표하신 내용 중에 보니까 우루과이 같은 경우에 네네. 주로 이제 그것도 일종의 거버넌스 과제를 한 것 같아요. 네, 다른 맞습니다. 나라들하고 비교했을 때 뭐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상당히 거버넌스가 발전돼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다른 외국 사례들을 잘 모르겠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세계 여러 나라들, 선진국들하고 비교했을 때 거버넌스가 잘 되는 나라인지 안 되는 나라인지 어느 정도 평가를 받고 있는지요? 혹시 이건 윤종수 위원장께서 혹시 알고 계신 내용 있으시면 네, 저는 이후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해외 평가나 여러 위원회에도 많이 참여하고 계실 텐데 네, 국내 거버넌스 구조, 그러니까 OGP를 통해서 조금 개선할 수 있는 점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각각의 평가가 다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실 어떤 거버넌스에서 되게 논의도 많고 뭐 사례도 사실 되게 많거든요. 많고 또 해외에서는 또 비교했을 때 또 저희가 그만큼 많으니까 더 기대하는 바도 더 큰 것 같은데 사실 어떤 실질적인 시민의 참여에 의한 어떤 협업에 의한 거버넌스가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프로젝트나 아니면 외형적인 거 말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그게 계속 거버넌스 형태로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쉬워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기 보신 대로 다른 사례들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뭐 저 정도는 우리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의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게 더 많아서 새로운 공약을 만드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없는 바닥에서 만드는 거는 더 눈에 띌 수는 있지만 오히려 많이 하고 있는 거를 진짜 실질적인 어떤 거버넌스 체계로 고도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는 더 어렵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저희한테는 좀 과제인 것 같아요. 네, 저도 간단히 좀 말씀을 덧붙이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한 가지는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는 좀 전문가 위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법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자문 형태
그 의결 기능이 있기보다는 그냥 자문 의견을 듣는 정도 운영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위원회에서 한다기보다는 그냥 자문을 받는 정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한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이 충분히 공개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두 가지가 조금 우리나라 거버넌스 구조 개선 그리고 OGP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는 점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루과이 사례에서도 연령대, 특히 뭐 30대 미만의 위원회 참여는 뭐 통계로 내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활발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 우루과이 사례에서 좀 높이 평가받은 거는 다양한 연령대, 그 시민 참여가 실질적 의사결정 과정에 단순히 자문 형태를 뛰어넘는 그런 권한을 부여했다는 점이 아마 높게 평가를 받은 것 같고, 이해 당사자를 좀 고르게, 특히 연령대를 고려를 해서 그 위원회 자체를 꾸렸다는 점이 좀 높게 저희 우리나라 거버넌스에서 좀 참조할 만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우루과이 사례에서 평가받은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위원회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각 위원회를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 보면 그 정보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회 그냥 결론만 나와 있고 어떤 의제로 누가 와서 어떤 내용을 논의를 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회의록이나 이런 형태로 잘 공개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거버넌스 구조, 물론 법정위원회는 굉장히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조금 개선할 사항들은 크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가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이미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들을 많이 다루고 계실 텐데 정부 부처에서는, 그래서 이런 위원회 구조를 좀 해외 사례를 참고를 해서 좀 개선하는 내용으로 공약을 내주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자유롭게 말씀 덧붙일 분 계시면 그런 경험을 공유해 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 하나 있는데 해도 되나요? 네네네. 우선 소개를 못해서 저는 그 로스쿨 다니고 있는 홍석현 학생입니다. 그 OGP 관련돼서 관심이 있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다름이 아니고 저 예전에 사례가 있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그 저희 나라에서 많이 이슈가 됐었던 뭐 국회 특활비라든지 혹은 지자체, 특히 지방의회 예산 투명성은 항상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그 관련돼서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선거 보면 뭐 정당이나 선거 보조금을 몇십억 이렇게 받는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쓰는지 되게 궁금할 것 같아서 그 관련돼서도 혹시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게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오늘은 지금 온라인에 참석을 안 해주셨는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해당 주제로 4차 때 공약을 제출한 게 있었어요. 최종 채택이 됐는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효진 사무관님 혹시 그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화면으로 4차 공약 내용 혹시 지금 보여주실 수 있으면 아무나 화면으로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재정 투명성이나 국회 혹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재정 투명성 관련한 제안들은 있었는데요. 아주 이게 채택이 아마 안 됐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주제로 제안을 해주시면 지금 특히 선거 국면을 맞이해서 그런 정보에 굉장히 목마른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국민분들께 좀 새로운 정보를 많이 열어주는 공약이 채택이 좀 되면 좋겠고 그게 높이 평가를 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내용을 뭐 아주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조금 제출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분야는 OGP 참여하고 있는 여러 민간위원 단체분들이 크게 관심을 갖고 계신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출해 주시면 아마 민간위원분들이 제출하신 공약과 같이 검토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리고 기존 공약 내용 중에 혹시 화면 공유 가능하신 분 계신가요? 여기 ogpkorea.org 홈페이지에 가시면 아마 4차 실행 계획까지는 저희가 공유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오원석 기자님 그 홈페이지 가면 있나요, 저희? 잠시만요. 네.
네, 자세한 내용은 다시 그럼 공유 드리도록 하고요. 네. 다른 의견 있으신 분들 또 질의응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오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4차에서는 몇 개 정도가 접수되었고 몇 개가 선정됐는지 여쭤보신 게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4차에서 채택되지 않은 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 게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 지금 화면 공유를 드릴게요. 지금 잠시만요. 간사님이 찾고 계신 시간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난 4차 때는 64건 정도를 접수를 받았었고요. 그리고 최종 선정은 13건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재정 투명성 관련해서는 이제 증빙을 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에 대해서 전면 공개를 해달라라는 이제 제안을 최종사를 위한 정보센터에서 해주셨는데, 당시에 최종적으로 채택을 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아까 박재환 간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단계적인 공약이 되었다면 이제 공론장을 만들면서 시작이 되었을 텐데, 이제 전면 공개를 여기 있네요. 업추비 전면 100% 공개 이렇게 돼서 그때 아마 저희가 담당을 하는 부처의 기관 지정과 또 이걸 2년 내에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제 이행 가능성이 좀 낮았다고 판단을 해서 최종 선정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난 그 계획 수립을 했던 경험을 이제 빗대어 단계적으로 좀 2년 단위의 과제로 만들면 저희가 시작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재정 투명성에 대한 이제 저희가 분과도 있고 분야도 지정을 해놔서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화면을 공유 드렸는데 혹시 보이시나요? 네, 이게 OGP 그 파티 플랫폼에 제가 공유를 한 내용인데,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100% 투명한 업무 추진비 공개라고 해서 업무 추진비를 전체를 공개하는 내용으로 정보공개센터에서 제안한 공약안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 그때 제출되었던 모든 공약안의 제목을 저희가 일단 공유를 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한 10여 개 내가 채택이 되었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럼 하나 더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죄송합니다만. 네. 네네, 괜찮습니다. 아까 우루과이 사례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용자, 그러니까 시민이 참여해서 하는 공론장 마련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국회 같은 경우 그 의원 활동비라는 게 많이 이슈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입법을 위한 이제 특별 활동비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받는 이제 어떤 품위 유지비 보수일 것 같은데, 그 활동비를 각 이제 유권자가 이제 어떻게 활동을 쓸 수 있을지 참여해서 그 입법 활동비가 쓰여지는 게 가능할지, 그런 공론회장이 가능할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또 선거 앞두고 있다 보니까 선거 이후에 새로 시작되는 정부 예서는 가능할 것 같은데, 혹시 좀 의견을 제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도 예전에 판결문 공개 공약도 사실은 지금 OGP 같은 경우에는 열린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가 이제 공약의 주체가 되는 거거든요. 아직 공식적으로 의회나 사법부가 OGP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아서 아마 그 국회 내의 의사결정 과정까지 저희가 참여할 수 있을지는 저희가 제안을 해서 이번에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공약으로 채택이 된다면, 그리고 사법부나 입법부가, 특히 말씀하신 입법부가 참여를 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노력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다른 공약보다는 아무래도 좀 난이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그런 것을 구애받지 마시고 뭐 제안을 해주시면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OGP에 여러 주체들이 참여하는 것을 좀 권장하고 있긴 한데, 명시적으로 현재는 대한민국 정부만
주요 주체로 참여하고 있는 한계가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이번 5차 실행 계획에서 개선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권익위 감사합니다. 양용석 사무관입니다. 네,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해를 좀 정확히 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모임이 바로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 모임인가요? 현재 여기가? 네, 지금 대한민국 열린정부 네, 포럼의 어떤 워킹 그룹의 개념인가요? 이 모임이? 지금 이 세미나는 그러니까 열린정부 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정보위원분들하고 민간위원분들 외에도 일반 시민분들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지금은 세미나네요. 세미나는 지금 네, 세미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세미나입니다. 네, 실제 저희가 하려고 하는 목적이 대한민국의 어떤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이라는 과제를 여러 이제 참여 주체들이 제출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선정하고 또는 그것이 좀 실행 가능성 있게 뭐 수정 보완하고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을 내는 역할을 앞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이유준 사무관님 간단히 과정 설명 가능하신가요? 네. 저희가 우선은 4월 22일까지 제안 공모를 받게 되면 그 분야별로 우선 분류하는 작업도 함께 이루어지지만 이 분야별을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작은 단위의 이제 TF를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뭐 디지털은 과기부, 재정 투명성은 기재부 이렇게 주관을 하는 부처들의 참여는 저희가 최대한 독려를 해서 확보를 할 예정이고 이 외에도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 제안을 실행할 수 있는 기관들은 자유롭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자리는 그 제안을 네, 이제 찾아가는 그런 설명을 한 자리고요. 포럼 정부위원분들이 이제 포럼 회의를 대체로 네, 들어오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위원회 같으면 반부패 분야에 제가 하는 역할이 반부패 분야의 여러 과제들이 들어오는 것을 결국 최종적으로 위원들이 선정하실 건데 과제로 저희가 백업을 뒤에서 해드려야 되는 거네요. 서포트를 하는 역할. 그 반부패 과제는 이제 건의가 주관 부처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이 중장기 계획을 또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네. 이행이 가능한 그리고 실제 이행을 하고 있는 과제들과 연계가 가능한지 이런 건 좀 전문적인 이제 분야이기 때문에 네, 계속 요청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네네. 이해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네, 반부패 분야에서 권익위가 좀 많은 역할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 들었어요. 네네, 오원석 의원님. 예, 조금 전에 그 질문 주신 분도 계셨고, 일단 채팅창에 그 4차 계획, 그건 링크를 드렸거든요. 거기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보실 수 있고, 저희가 지금 그 OGP 코리아에서 5차 계획은 지금 한 14, 5건 정도가 들어와 있어요. 그거는 일단은 근데 후보이고, 아까도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OGP 공약은 꼭 그리고 5차 때는 무조건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런 제안도 되나요? 이런 것보다는 제안은 저는 무조건 아무거나 다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느 정도 해결 가능하고 이것이 OGP 공약으로서 가치가 있는 건지를 아마 판단하는 시간이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는 2년 안에 해결이나 실행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도 도전해 볼 의미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안의 어떤 제 안에 제한을 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 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크게 열려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실현 가능한 걸로 꼭 선정을 한다기보다는 4차 때는 그것까지도 못했었는데 5차 때는 저도 계속 제안을 드리는 게 이 실행이 되고 있는 과정을 이제 공유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2년 동안 그걸 실행을 하면서
뭐 주기적으로든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굳이 꼭 실현 가능한 것만 선정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의 폭은 좀 넓게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하나 더 저도 붙이면 같은 생각입니다. 이 네네. 이전에 제안했던 내용들이 사실 다음에 제안할 때 상당한 첨조가 되고 그게 또 밑거름이 돼서 거기서 또 나은 제안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안을 정리해서 결국 공약안이 만들어지는 거 말고 제안을 했지만 실현되지 않은 것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게 실현되지 않았는지, 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를 전부 이번에 좀 제대로 정리를 해서 그거를 지금 사이트에 아카이빙에서 다음번에 계속 참조가 되고 아니면 다시 보존하는 또 그런 측면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될 거니까 그런 작업을 이번에는 좀 제대로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스타 공약 중에 로비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데요. 저희도 이 공약과 관련해서 어떤 논의를, 어떤 회의를 누구랑 같이 했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를 조금 잘 아카이빙하는 게 주요 과제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제한을 두지 마시고 자유롭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부처에서 혹시 의견을 그 공약을 내신다면 부처 내에서만 한정하시지 말고 다른 부처 뭐 아까 설명을 드렸던 뭐 보건복지부나 행안부가 같이 협업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든지 그런 좀 부처 간 협업을 할 수 있는 공약을 좀 제시를 해주시면 어떨까. 민간에서도 많이 제안을 드리긴 할 텐데요. 네, 정부에서도 물론 그 자기 부처 내에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뛰어넘는 그런 공약, 네, 그런 것도 내주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4시 한 20분 정도 되었는데요. 한 5분 내로 마무리를 할까요? 더 질문이 있으시면 받고 아니면 네, 저희 4시 반까지 원래 예상을 했고 조금 더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요. 네, 질문 혹시 더 있으신가요? 아니면 뭐 아이디어를 이런 지금 공약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셔도 좋고, 네. 다들 말씀이 없으시네요. 그러면 네, 끝나기 전에 아까 한 번도 말씀 안 하신 분들 그냥 한마디씩 인사 말씀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혹시 한 말씀 하시고 싶으신 분들 끝나기 전에 이 말씀을 꼭 하고 마치고 싶다는 분 계신가요? 네. 다들 충분히 논의가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다시 내렸어요. 네네네. 그럼 마무리 말씀 다시 위원장님 네 마무리 말씀 하시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이런 온라인에서 미팅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이 제일 심각한 미팅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온라인에서 옆에 와인잔을 놔두고 미팅도 했었는데 우리가 좀 이런 거를 기회가 되는 대로 자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좀 더 자유롭게들 많이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한 내용은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서 그 동영상을 저희가 뭐 공개를 적절하게 하려고 하는데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뭐 열린 정보를 논의하는 만큼 여기에 대한 논의도 전부 공개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웨비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오늘 오신 분들은 꼭 공약 하나씩 꼭 제출해 주시는 걸로 이해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또 온라인 회의를 조만간 또 한번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준비가 되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오후 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